그래서 리버에 체크를 했고요. 체크를 하자마자 거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빌런이 올인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빈센트입니다. 데이5 시작됐고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네요. 자기 전 소음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이 도로가의 소음을 견디질 못하고 있습니다. 잠을 정말 못 자고 있어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참 괴롭네요. 여러분은 이제 숙소 얻기 전에 만약에 알아볼 수 있으면 숙소 컨디션이 이런 상황인지 후기를 보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알아보고 숙소를 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숙소 주인한테 야 너네 내가 한 달 빌릴 건데 너네 숙소 혹시 시끄럽냐? 하고 물어보면 좀 시끄러움 하고 대답할 것 같진 않거든요. 참 애매합니다. 네. 여튼 이런 해외에 나와서 한 곳에 오래 머물 거면 그곳의 이제 컨디션이 어떤지 최대한 알아보고 숙소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평화로운 날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몸이 무거워서 쉬울까 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움직이길 잘했고요. 배고파서 팝아이스 가고 있습니다. 팝아이스 감자튀김 땡겨가지고요. 먹고 나오는 게 낫겠네요. 네, 오늘도 길바닥에 킹양이 있습니다. 얘는 항상 이 자리에서 자네요. 편한가 봐요. 아무튼 나와서 움직인 덕분에 재미있는 공부 스팟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팝아이스 도착하기 전까지 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가 얼리 포지션에서 에이스킹 옵스 빌링 받고요. 네, 이펙티브 스텝은 100BB였습니다. 빌런이 3BB로 오픈하고 10.5BB로 3배스를 치게 됩니다. 근데 뒤에서 한 명이 콜드콜을 하죠. 컷오프쯤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오픈했던 빌런은 폴드 안 하죠. 플랍이 678 투톤 보드였습니다. 3벡터 입장에서는 제일 보기 싫은 보드 중 하나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678, 879 여기에다가 투톤이라 끔찍하죠. 포지션 상으로 좀 샌드위치 된 상태. 콜드콜 한 사람이 당연히 오버페어 여기에서 들고 있을 수 있을 거고 혹은 파켓 7, 파켓 8 요런 게 셋을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 페어 드로우밖에 없습니다. 에이스랑 킹. 그마저도 아웃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팟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버튼 쪽에서 콜드콜 했던 빌런도 체크를 하고요. 턴에는 에이스 하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아마도 바라던 카드 중에 제일 베스트 카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여기서 프로텍션 뱃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플랍에 모두 책이 넣어봤는데 잘 들어맞는 카드가 떨어졌으니까요. 68이라는 보드에서 콜드콜러가 만약에 셋이나 스트레이트이 맞았다면 그렇게 슬로우 플레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뱃을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맘먹고 슬로우 플레이 하기로 맘먹은 핸드들한테 체크 레이즈를 맞게 되면 거의 APT가 제로에 가까운 핸드가 돼버리는 게 싫어가지고 체크백 레인지도 보호할 겸 체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버튼까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전체 레인지 다 살아있는 상태로 리버에 도달하게 되죠. 리버에는 이제 명백한 밸류벳을 할 수 있는 스팟일 것 같습니다. 정말 보드가 최악의 나인 하트 이런 거가 아닌 이상 배팅할 수 있겠죠. 리버에 킹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카드죠. 삽투가 됐습니다. 이제는 생각했던 대로 명백하게 밸류벳 할 수 있는 스팟인 것 같고 배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고민을 했었는데 갑자기 언더 더 건에서 55BB의 리드렛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로 레이즈가 나오죠. 들고 있는 이펙티브 스택이 거의 85BB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체크백하고 있는 스팟에서 헤비 밸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잼을 하죠. 그런데 뒤에 있던 이제 콜드콜러가 고민하더니 콜을 합니다. 물론 그 콜드콜러는 이펙티브 스택이 얼마 안 되는 쇼스택이긴 했어요. 남은 스택이 50BB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뭔가 맞아서 콜을 했겠죠. 그리고 놀랍게 55BB로 배팅했던 얼리 포지션에 있던 딜런이 콜드합니다. 한 30BB, 30BB 정도만 콜하면 쇼다운이었거든요. 또 킹량이 있네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말랐을까요? 아무튼 30BB만 콜하면 끝나는 스팟이었는데 완전 에어였겠죠. 콜드하는 거 보면요.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팟이 끝나고 쇼다운 했는데 히어로가 이겼고요. 첫 번째 스팟에서는 턴에서 프로텍션 백과 책을 고민했었잖아요. 이게 사실 고민해야 되는 스팟인지 아닌지 그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팝아이스 도착했으니 주문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주문한 거 나왔습니다. 치킨 한 조각이랑 이렇게 케이준 프라이 있고요. 밥입니다. 여긴 치킨을 시키면 밥을 항상 같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프라이랑 뒤에 치킨 텐더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 감튀가 먹고 싶었는데 감튀 시키는 김에 뭔가 세트 메뉴로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히 나왔습니다. 전부 다 해서 350페소 나왔고요. 일단 좀 배고프니 좀 먹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다 먹었고요. 감튀 나왔습니다. 감튀 먹으면서 핸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핸드입니다. 히어로가 에이시스 딜링 받습니다. 빅블라인드에서 딜링 받고요. 이펙티브 스택은 225BB 정도 됩니다. 앞쪽에서 이제 3명 정도 링크인 하고요. 여기서 히어로가 빅블라인드에서 6.5BB로 아이소 시도합니다. 사이즈가 좀 작았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이즈가 좀 더 컸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미들 포지션에서 림프와 밀런이 콜하고요. 폴랍이 퀸, 10, 5 투톤이었습니다. 림프 콜 하고 싶은 사람 레인지에 굉장히 잘 맞는 보드라고 생각하고요.
뭐 킹, 퀸, 퀸잭, 킹잭, 잭9 뭐 이런 핸드들 당연히 뭐 홀드 안 합니다. 그리고 보드가 조금 많이 웻하기 때문에 좀 큰 사이즈로 벳하고 싶어요. 한 75% 사이즈 선택하려고 했는데 히어로가 12BB로 벳을 합니다. MP에서 콜 나왔고요. 선엑스가 떨어지고요. 아직까진 안전한 카드입니다. 굉장히 폴라라이즈 시키고 싶은 오버벳 스팟이라고 생각했어요. 강한 핸드로 큰 벳하고 그리고 강한 드로우로도 큰 배팅을 하면서 중간 정도 세기의 핸드들을 체크를 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버벳 하게 됩니다. 42.5BB 배팅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드 포지션 빌런이 진짜 엄청 고민합니다. 거의 시간이 한 5분 가까이 흐른 것 같아요. 느낌상. 그 정도로 고민하더니만 이제 결국 콜을 하고요. 이 순간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폴드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드로우들, 콤보 드로우, 플러시 드로우에 페어가 있거나 플러시 드로우 플러스 뭐 걸샷 드로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굉장히 좋은 카드들 가지고 이제 오버벳을 맞고 어쩔 줄 몰라서 그런 핸드들도 있을 거고 죽기 싫은 탑페어들도 있죠. 당연히 킹, 퀸 그리고 퀸잭이 있습니다. 그런 죽기 싫은 탑페어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폴이 나오고 여기서 폴이 나왔을 때는 중간 정도 세기 핸드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10X라거나 뭐 파켓 잭스 이런 건 없겠죠. 근데 리버에 퀸이 떨어집니다. 좀 안 좋은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서로에게 그냥 중립적인 카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버에서 이 퀸이라는 핸드가 중립적인 카드가 맞는지 궁금해서 요거 보고 싶고요. 실제로는 퀸이 많이 나쁜 카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죽기 싫어하는 퀸엑스들이 갑자기 트립스를 맞췄죠. 처음에 에이스 퀸이나 뭐 킹퀸 같은 핸드로 오버벳을 했다면 리버에 퀸이 맞았을 때 아마도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체콜이나 체크하기 위해서 체크를 할 것 같고요. 뭐 에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들링 카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기는 거는 킹잭이나 잭9 그리고 뭐 페어가 안 맞은 드로우들이 그런 핸드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리버에 체크를 했고요. 체크를 하자마자 거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빌런이 올인하게 됩니다. 올인 사이즈가 한 150BB가 넘는 사이즈였고요. 약간 생각하다가 처음에 생각했듯이 퀸이 저한테 좀 안 좋은 카드라고 생각했고 상대방이 퀸엑스 가지고 폴드하지 않고 컨티뉴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버에 이렇게 빠른 베킹이 나오는 걸 보고는 폴드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핸드를 들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상대방이 좀 잘하는 플레이어라고 치면 여기서 킹잭, 킹9, 잭9 전부 다 블러프 하겠죠. 폴드하고 넘어가죠. 세 번째 핸드입니다. 히어로가 컷오프에서 에이시스 딜링 받습니다. 오늘 카드 딜링 받는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3BB 오픈하고요. 버튼에서 콜이 나와서 해저업이 됩니다. 보드는 퀸텐 9 하트하트로 오픈했는데 인포지션에서 콜한 사람이 있으면 이 보드에서 뭐 거의 레인지 체크를 해도 될 정도의 안 좋은 보드라고 생각을 해요. 투톤에다가 굉장히 드로우 헤비하고 그리고 이미 스트레이트를 맞춘 핸드들도 존재합니다. OP에서 이런 너무 웻한 보드에서 스택이 어느 정도 있는데 팟을 키우기 싫었어요. 그래서 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버튼이 6BB로 배팅이 나오고요. 거의 팟 사이즈 가깝게 배팅이 나오고요. 상당히 강한 카드를 주장하고 있죠. 뭐 좋은 퀸엑스거나 뭐 이미 투페어 혹은 페어 플러스 뭐 스트레이트 드로우, 플러시 드로우 뭐 전부 다 존재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의 에이시스가 강한 핸드가 아닐 거예요. 턴 상황을 보기 위해서 콜 결정하고요. 턴에는 5하트가 떨어지면서 플러시가 완성되는 모드가 됩니다. 히어로는 체크하고요. 버튼이 체크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강하게 드는 생각은 상대방이 좋은 페어 리뷰였다. 페어를 들고 있었고 플러시 드로우가 완성되는 카드가 떨어지니까 체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리버에는 9가 불이긴 합니다. 여기서 리버 9가 페어가 났을 때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이 9X를 가지고 폴랍에 많은 배팅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큰 사이즈로. 그러면 큰 사이즈 배타는 것 중에 이제 쇼다운 밸류 살리고 싶은 뭐 좋은 킹엑스들 그리고 퀸 플러스 뭐 콤보 드로우들 이런 핸드들이 많이 브링 나면서 그렇게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히어로는 좀 큰 사이즈로 배팅을 하게 됩니다. 16BB로 배팅하고 상대방이 콜하죠. 에이시스 케이블링 하니까 상대는 먹겠습니다. 이렇게 감티도 다 먹었고 숙소로 이동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가 에이스킨 업스 얼리 포지션에서 딜링 받습니다. 3BB 오픈하고요. 버튼에서 콜하고 해적 상황이 됩니다. 블랍이 퀸, 세븐, 듀스, 레인보우 정말 드라이한 블랍이죠. 아마도 뭐 블라인드에서 콜이 나오는 상황이면 뭐 거의 100% 레인지 벳을 하는 상황일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오픈하고 인포지션에서 콜드 콜이 나온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레인지 벳 하는 상황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레이즈를 할 생각으로 체크를 했는데 체크백이 나옵니다. 강한 밸류 핸드들은 턴에 8이 떨어지면서 투톤이 됩니다. 투톤이 됐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강한 핸드들과 강한 드로우들로 크게 벳하는 방법이랑 뭐 거의 모든 레인지로 스텝하는 느낌으로 뭐 벳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선택한 거는 큰 사이즈로 오버벳 하는 걸 결정했고요. 11BB로 오버벳을 합니다. 버튼이 여기서 폴드를 하게 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한 번에 폴드하기 힘 페어류를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턴에 생긴 썸띵에 뭐 플러시 드로우가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뭐 라이브 플레이어들은 플러시 드로우가 생기면 안 죽죠. 리버에 4가 떨어지면서 깔끔한 런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밸류벳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25BB로 배팅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은 폴드를 했는데 공부해볼 만한 스팟이라고 하면 리버에
인포지션이 어디까지 콜을 하는가. 그리고 리버의 OP에서 퀸X를 들면 뭐 100% 배슬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100% 배신지 아닌지 그거를 좀 보고 싶네요. 자, 다음 엔드는 숙소 들어가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히어로가 컷오프에서 킹, 퀸, 옵스 딜링 받고요. 이펙티브 스택은 한 200BB 정도 됩니다. 컷오프에서 3BB 레이즈, 버튼, 9BB 레이즈합니다. 콜 선택하고요. 컷오프 대 버튼이니까 뭐 킹, 옵스 당연히 디펜스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사이즈도 3X니까 뭐 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랍이 에이스 킹 6 레인보우였습니다. 컷오프에서 체크하고요. 뭐 버튼은 레인지 벳할 수 있는 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게 벳합니다. 7.5BB 벳한 거를 킹 맞아 했는데 뭐 이런 작은 사이즈에 한 번에 폴드할 수 없죠. 콜 하고요. 턴에는 킹이 하나 더 떨어집니다. 공부한 바로는 이런 상대방이 레인지 벳 탄 스팟에서 미들 카드나 로우 카드가 이런 식으로 페어가 나게 되면 OP에서 리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에이스 킹 보드에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퀸 7, 5 뭐 이런 보드였는데 턴에 7이 페어가 나거나 5가 페어가 나면 OP에서 좀 리드할 수 있는 레인지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페어가 나서 리드 레인지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작게 리드합니다. 12.5B 리드 벳하고 버튼이 콜합니다. 버튼 입장에서는 레인지 벳을 했지만 뭐 트래시 엔드들은 전부 다 이 사이즈를 맞아도 폴드를 할 거고요. 컨티뉴 하는 레인지, 당연히 에이스 X 이런 핸드들은 컨티뉴 하겠죠. 파켓 퀸, 파켓 잭스 이런 핸드도 컨티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버는 팔이 떨어졌고요. 사실 이 리버에서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예 노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 핸드는 강력한 게 맞고 뭐 에이스킹 이외에는 뭐 거의 다 이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턴에 이제 조금 깔짝거리면서 배운 리드벳을 한 다음에 리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해야 될까요? 에이스 못 믿어 콜?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스팟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좀 큰 사이즈 벳을 선택하게 됩니다. 75B 벳 했는데 사이즈가 뭐 이렇게 큰 거는 좋은 것 같지가 않네요. 뒤돌아서 생각하니 뭐 한 50에서 75% 이 정도 사이즈여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크게 벳했던 것 같고요. 상대방은 폴드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버에서 체크를 해서 상대방의 벳을 인듀스를 하는지 혹은 작은 리드 벳을 이어가는지 큰 사이즈의 벳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어로가 컷오프에서 파켓 텐스 딜링 받고요. 하이잭에서 3BB 오픈 나온 거에 12BB로 3벳 날리게 됩니다. 이 상황이 숏핸드 상황이기도 했고요. 상대방이 레크리에이션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크게 레이즈를 했네요. 근데 버튼이 콜드 콜하게 됩니다. 머리 아프죠? 그리고 하이잭도 당연히 콜을 하게 되고요. 플랍이 에이스 퀸 10 레인보우 보드가 깔리게 됩니다. 여기서 좀 머리 아픈 거는 이제 버튼이 만약에 콜드 콜을 퀸스로 했다면 드로잉 데드가 된 상황이고요. 또 하이잭도 충분히 킹 퀸 콤보 나올 수 있죠. 하이잭에서 리드벳이 나옵니다. 22.5BB로 리드벳이 나오고요. 마음 같아서는 류레이즈를 하고 싶은데 뒤쪽에 콜드 콜한 버튼이 조금 신경 쓰입니다. 콜로 진행했을 때 버튼도 같이 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콤보 드로우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레이즈가 나온다면 좀 머리가 많이 아파질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도 버튼이 폴드를 해줍니다. 하이잭에서는 두 번째 리드벳이 날아옵니다. 45BB로 날아오고요. 서로의 이펙티브 스택이 스타트 시점에서 거의 200BB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를 콜하고 리버에 잼을 하기 좋은 파 사이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역시 킹 제익 아니면 파켓 퀸스 이 두 콤보겠죠. 턴 레이즈를 콜하면서 리버에 이제 상대방이 체크를 하게 된다면 리버에는 정말 뭐 최악의 카드인 킹이나 제익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밸류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리버에 6이 떨어졌고요. 하이잭에서 40BB의 리드벳이 또 날아옵니다. 지금 뒤돌아서 생각하면 이 정도 사이즈를 맞았을 때 상대방이 이제 남은 스택이 100BB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밸류잼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상하게도 라이브 상황에서는 리드벳을 맞자마자 드는 생각이 잠깐만 이게 상대방이 파켓 퀸즈로 3벳 디펜드 했는데 리버에 큰 사이즈로 배팅하기에는 쫄려가지고 작은 배팅을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레크라서 3벳 디펜스 킹잭 옵수스로 전부 다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두 번째로 들고요. 세 번째로는 혹시 모를 잭9이 3벳 디펜스를 했다가 플라베는 오픈핸디드였죠. 오픈핸디드로 먼저 벳을 하고 턴에 스트레이트가 맞아서 벳을 했는데 콜을 두 번 하니까 리버 와서는 상대방이 이거 킹잭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좀 쫄아서 자기 배팅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고민하다가 그냥 콜만 하게 됩니다. 근데 뒤에 와서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투페어류들도 다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밸류잼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상대방 핸드는 에이스 퀸 탑 투페어였습니다. 밸류잼을 했을 때 투페어류가 콜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레크리에이션 플레이어라고 역시 처음 생각했던 잼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네요. 오늘 잠들기 전에 이제 위자드 돌려보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어로가 빅블라인드에서 림퍼들 상대로 오픈했습니다. 에어라인 들고 있었고요. 얼리 쪽에서 림프한 사람이 한 명 콜에서 해적이 된 상황이고요. 림프 콜 레인지는 어느 정도 와이드하다는 가정하에 레인지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일단 플랍 보겠습니다. 배팅 사이즈 크게 가져갈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진 않네요. 노드 수정 통해 가지고 배팅 사이즈 크게 한 개로만 지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팅 사이즈가 커지니까 레인지 벳까지는 하지 않죠. 일부 탑 페어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히어로는 꽤 크게 벳했죠. 빔퍼 여기서 그대로 콜하고요. 턴으로 가겠습니다. 턴에 6 다이아몬드고요. 여기서 턴에 히어로가 오버 배팅 했었죠. 실제로 오버 배팅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이즈 크게 가져가는 배팅으로 꽤 많은 수의 배팅을 합니다. 림퍼 한 번 더 콜하게 되고요. 여기서 꽤 많이 고민을 했다고 했죠. 아마도 이런 퀸10 같은 핸드는 당연히 뭐 레이즈를 했을 테니까 그런 핸드로 고민한 게 아니라 예상되는 뭐 콜링 레인지는 뭐 킹퀸이나 에이스 퀸 이런 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퀸잭 하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랍에서 레이즈를 하게 되는데 이런 핸드가 그냥 콜로 넘어왔다가 현재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리버 상황 보겠습니다. 리버의 퀸이 떨어졌고요. 히어로 선택은 체크였는데 전체 레인지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플레이했네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 리버 올인 하게 되고요. 이 올인에는 물론 블러프도 섞여 있습니다. 킹잭 같은 블러프 섞여 있죠. 그리고 플러시 드로우가 미완성된 핸드들도 잭9, 잭8, 98, 97 이런 핸드들도 블러프 올인을 하게 됩니다. 저런 블러프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에어라인 가지고는 어느 정도 폴드를 하네요. 25% 정도 콜을 합니다. 콜을 한다고 하면 에이스 하트가 없는 콤보로 콜을 하게 되고요. 실제 히어로 콤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 가까이 콜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콜과 폴드가 믹스되어 있을 때는 EV가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립스 이상부터는 콜하게 되고요. 킹퀸보다 퀸잭이 좀 더 선호되네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블러프 캐치 같은 경우는 오버 페어보다는 세컨 페어랑 서드 페어가 좀 더 하는 것 같은데 콤보수로 보면 뭐 반반이긴 하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꽤 잘 플레이했던 스팟 같습니다. 다음 핸드 보겠습니다. 히어로 또 에어라인이네요. 컷오프에서 오픈하고 버튼에서 콜한 상황이고요. 플랍이 퀸 10 9 투톤 배팅하기 싫다라고 생각했었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꽤 높은 체크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버페어 같은 경우도 거의 60%는 체크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파켓 킹스가 더 많이 배팅을 하고요. 에어라인 가지고는 체크를 많이 하게 되네요. 이제 히어로가 가진 에이시스 콤보 같은 경우는 벳 비율이 더 높긴 하네요. 상대방 여기서 큰 사이즈로 배팅했었죠. 히어로 여기에서 콜하고요. 체크레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레이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섞어서 하네요. 오버페어 가지고 체크레이즈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트 백업을 가진 핸드가 더 선호가 될 것 같죠. 턴입니다. 5하트였죠. 5하트에서 둘 다 체크했고요. 배팅이 나오면 아마도 컨티뉴 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시 나오면 폴드하네요. 하트 없는 에이시스 같은 경우는 거의 퓨어 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킹스도 마찬가지네요. 이건 좀 놀랍네요. 하트는 여기서 체크백 했고요. 리버 같은 경우는 9가 페어가 났죠. 히어로 큰 사이즈로 리드 배팅 선택했었는데요. 사이즈는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큰 사이즈로 리드 배팅을 하지 않네요. 오버 페어 가지고는 작은 사이즈로 리드 배팅합니다. 플러시 이상 메이드로 큰 사이즈 배팅 선택하는 것 같고요. 좀 더 단순화해서 이제 뱃을 한 가지 사이즈로 줄여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버페어 같은 경우는 체크하네요.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스트레이트조차도 체크를 많이 하네요. 플러시 가지고는 벳하고요. 오버페어는 블러프 캐치를 위해 숨겨두는 걸까요? 블러프 캐치조차 하지 않네요. 이건 좀 쇼킹합니다. 다음 핸드 볼게요. 히어로 얼리 포지션에서 에이스퀸 옵스 오픈하고요. 버튼 콜 해적 스팟입니다. 클럽에서 체크레이즈 레인지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에이스퀸 대략 절반 정도는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레인지를 전부 다 반반 섞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뭐 테이블 분위기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랍에는 체크백 되었죠. 턴에는 8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어로 오버벳 선택했는데요. 솔버 선택지에는 오버벳이 추천되지 않네요. 배 사이즈 한번 수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사이즈를 중간 정도 사이즈랑 오버벳 2개를 넣어봤는데요. 여전히 오버벳 그다지 추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서요. 중간 사이즈보다는 이제 작은 사이즈를 조금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중간 정도 사이즈의 핸드들도 프로텍션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굳이 작은 사이즈를 써야 하나 싶네요. 히어로 벳하고 상대방 콜 하고요. 히어로 리버에서 큰 사이즈 배팅 선택했었는데요. 솔버는 탑페어로 미디움 벳을 합니다. 하지만 뭐 다른 강한 핸드들은 강한 배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탑페어로 레인지 쪽에서 작은 배팅 사이즈를 쓰는 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히어로 컷오프에서 킹, 퀸, 옵스도 오픈했고요. 버튼 3벳 나온 거에 콜 했죠. 트리플랍부터 보자면 킹, 퀸, 옵스 같은 경우 퓨어 폴드 되고 있습니다. 3벳 컷이고 200dB 플러스 딥 상황에서는 모비에서 옵스 콤보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레인지에 킹, 퀸, 옵스랑 에이스 잭 옵스 추가해서 포스트 플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랍입니다. 히어로 체크했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전체 레인지 배 타고 있습니다. 히어로 콜 하고요. 턴에 히어로가 리드 레인지 가지나 궁금했었죠. 실제로 리드 레인지 가지게 되네요. 이 정도면 꽤 높은 빈도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트립스 리드 하면서요. 탑페어, 탑키커, 에이스 퀸도 일부 리드 합니다. 상대방 콜 하고요. 리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의 히어로 오버벳 선택했었죠. 너무 욕심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솔버 같은 경우는 미디움 벳과 작은 벳 두 개를 섞어서 하네요.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콤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미디움 사이즈 벳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벳 사이즈를 미디움 사이즈랑 오버 사이즈 이렇게 두 개로 한번 수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버벳 사이즈를 넣어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미디움 벳으로도 상대방 에이스 꽤 많이 폴드하고 있죠. 여기서 오버벳을 한다고 한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J5 GTO 확인하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공부하면서 좀 느낀 거는 스택이 딥하면 딥할수록 OP에서 해접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킹, 퀸, 옵스시나 에이스, 퀸, 옵스까지 많이 폴드한다는 점,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리고 포스트 플랍 같은 경우는 이날 잘 플레이했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데이 6 같은 경우는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데이 오프 했었고요. 데이 7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센트였습니다.